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파월이 오미크론 여파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이제 가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사실 바이든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같은 경우 지금 연임이 됐잖아요. 네. 연임하기 전에 이 사람 대신에 이제 엄청나게 후임자가 엄청난 비둘기파예요. 약간 그 매일매일 BBQ 치킨을 먹는 비둘기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당첨이 되면은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고 이제 돈을 더 풀 것 같으니까 이제 바이든이 야, 너 그냥 계속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앉혔죠. 네네. 앉힌 후에 지금 갑자기 뭐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하고 뭐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아마 바이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테이퍼링 속도 가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제 금리나 이런 것도 이제 만지작 걸려고 하니까 이제 대공황이었어요. 사실 난리가 났어. 대공황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60%에서 네네. 41%까지 떨어지니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눈치 보고 다 저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코스피는 어제 하다가 살짝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어제 이게 1시간 보고서 좋겠다 하다가 지금 반등 보고 있거든요. 역시 미국인가? 비트도 이제 야 뭐야 하다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이제 투자 시장은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한 방이 남았죠. 어떤 한방? 이게 남았습니다. 예, 더 나은 미국을 재건 향한 바이든의 진심. 바이든의 진심이 뭘까? 더 나은 미국을 위한 바이든의 진심은요, 네, 예상 규모 1조 9천 달러너치의 미국 구제 계획이 있고요. 미국 일자리 계획에는 예상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 처음에는 2조 3천억 달러였는데 축소가 됐죠. 네. 여기에다가 미국 가족 계획에는 3조 5천억 달러, 이제 예산 제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릴 거다. 이거 몇천 조나 풀리는 거예요? 거의 바이든이 이제 집권하고 거의 1경 가까이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가까이 뿌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4,500조인가? 네. 500조인가를 풀었잖아요. 우리 바이든 형님께서는 야, 우리는 계획이 있어. 우리는 2배나 풀겠다. 1조. 1경. 대략 1경 가까운 돈이고요. 지금 준비된 것만 약 대략 한 6천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돈을 좀 땡기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돈을 더 풀어야 된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풀어야 된다. 이게 진심일까? 그래서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릴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 적자가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죠. 돈을 풀고 하니까 당연히 적자가 늘어나죠. 맞아요. 이렇게 미국이 이러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던 다른 국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해요? 야, 너도? 야, 나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본이 국채 228억 원을 발행했어요. 얘네도 돈을 풀어. 얘네도 돈을 풀어. 국채를 228조나 이제 발행을 하고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그렇죠. 총 500조 이상의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릴 건데 일본이 니들만 이렇게 하느냐. 사실 시장은 테이퍼링에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풀겠다. 돈을 나는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다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이퍼링 때문에 공포지만 사실 시중에 풀리는 돈은 줄지 않고 있어요. 이게 참 웃겨요. 네네. 우리나라도 금리가 1%대까지 올라갔는데 돈은 더 풀어. 네네. 계속 돈 풀고, 그리고 저희 이제 대통령 후보님들도 돈 풀겠다고 난리야. 맞아요. 국민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너희들에게 햄버거를 줄게 하면서 몇십만 원씩 풀겠다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그렇죠. 요즘 트렌드. 유럽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유럽도 지금 장난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뭐 한국, 중국 전부 다 전 세계가 그냥 돈을 못 풀어서 안달이에요. 맞아요. 야, 너도 풀어, 나도 풀어. 야, 너 나한테 빚 있잖아. 야, 퉁퉁 쳐. 퉁퉁 쳐. 하면 되죠. 수업하면 되잖아. 우리 이거 돈 찍어서 줄게. 야, 퉁퉁.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옆집에 있던 얘도 돈을 찍으니까 야, 우리 서로 빚 어떡하지? 서로 퉁치자.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세상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떤 말이요? 추매야 되나?
야, 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야, 이거 추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추매각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며칠 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됐죠. 네. 금리가 1%대로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주식이 신장 기업, 이러다 다 주거를 찍으시더니 갑자기 증시 탈출하고 돈 빼서 은행 갑시다. 갑자기? 주식이 힘들어 이제. 아, 주식이 계속 손해만 보니까 네네. 그럴 바에 이자를 잘 주는 은행에다가 박아놓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금 적금 금리가 0.4포인트 인상에 은행 정기 예금이 이틀 새에 좀 폭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더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자 더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금 적금으로 몰리고 있죠. 당국 입김에 시중은행들이 이어서 지방은행들까지도 예금 적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적금이 답인가? 그렇죠. 야, 주식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거 미친 듯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야, 이거 뭐 예금이 답인가? 야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예금 적금으로 몰려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랬는데 나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어떤 걱정이요? 어쨌든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건 뭐 이제 적금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도 늘어나겠지만 사실 대출에 대한 이자도 엄청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자율을 낮춰주는 상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담으로 들어오겠죠.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이제 가계부채가 역대급 사상 최대를 찍어놓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세살이도 서러운데 이자 부담에 대출금리 내년에 5% 돌파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이자 내다가 허덕이는 겁니다. 와, 5%. 그런데 이게 5%라는 게 이제 평균적인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뭐 10%씩 내는 겁니다. 죽으란 거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죽으란 거네. 예전에는 이제 야, 집값 올라가는 거 잡아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야, 이거 이제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상하고 하니까 집값이 좀 주춤한 것 같아. 네네. 하지만 여기서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 올려주세요라 하겠죠. 맞아요. 이거 다 뭘로 샀습니까? 네, 대출 주고 샀죠. 그렇죠. 대부분이 대출 갖고 샀는데 이거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 못 갚아. 그런데 이자율은 막 6%, 7% 이러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집값 올라가면서 대출을 뭐 1억씩 받은 게 아니고 5억, 10억씩도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대출 뭐 5억 이상 받으신 분들은 돈 벌어서 1년에 이자 있죠. 이자로 그냥 다 씁니다. 얼마 내는 거야? 이거 많이 내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내요. 그러니까 네. 3억에서 5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그냥 월급 받아서 이제 은행 이자 내기 바쁘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통장에 월급은 스쳐갈 뿐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 30대 청년들 보시면은 청년 45%가 일해서 번 돈으로는 자산을 못 불린다고 하고 72%가 주식이나 펀드를 듣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 받는 사람들이 48%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 20대에서 이제 39세 대상으로 봤더니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이 50%입니다. 대출이 기본이네. 네, 그럼요. 베이스예요. 나는 대출 못 받아. 형은 왜 못 받아요? 신용도가 낮거든. 저도요. 저도 백수라서 못 받습니다. 이 우리 신용도가 낮은 이유가 일단은 신용카드 같은 거를 잘 안 쓰면은 신용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신용도도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현금만 쓰다 보니까 별로 오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잡겠다고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게 양날의 칼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되고 코스피도 좀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코스피 목표치를 3,700에서 3,350으로 낮췄습니다. 못 간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 땡큐긴 한데 이거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느낌이. 아무튼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우리나라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타이밍에 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불렀더라고. 그렇죠. 바이든이 야, 재용이 들어와. 재영이 미국 한 와봐라. 너희들이 우리의 물류 대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재용이 들어와라고 바이든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하려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그 총수를 지 맘대로 불러. 그러니까. 지 집으로 막 불러. 그리고 뭐 투자 받아놓고 뭐 이상한 거 줘. 그럴 수 있지. 아무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타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 우리나라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전설적인 이제 투자자이신 이 대머리 아저씨가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 현금은 쓰레기다. 이 아저씨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뭐 금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죠. 최근 들어서 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해지 수단으로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했던 분이지만 포트폴리오의 금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시는 분이긴 합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에서 물가 폭등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탓에 같은 액면의 화폐를 통해 상품 구매력이 이전보다 더 작아졌음을 뜻한다. 사실 이거는 세금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머스크 형님이 이 얘기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사실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세금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뭡니까? 그만큼 내가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고요. 그렇죠. 줬을 때 그 안에 세금이 더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지만 사실 이 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세금, 큰 세금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살 때도 다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거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많이 풀고 많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만 사실 서민들의 월급은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세금만 더 걷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풀리는 돈에 대해서 찬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금은 진짜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역대급 부양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저도 과도한 통화 공급은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공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나쁘지 않아. 자, 모두가 아시겠지만 시중의 화폐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월급쟁이가 아니죠. 저희는 투자자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당기는 것보다 돈이 더 풀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지 수단인 금이라든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나도 사람이라서 화폐의 가치가 빨리빨리 하락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말 해도 되는 괜찮은 이유는 네네. 저희는 투자 채널이잖아요. 맞아요.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이제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가 나는 큰 돈을 벌기 위했다 이 생각 하나로만 들어왔다면은 나는 그냥 시장 나갔으면 좋겠어. 이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지에 대한 이거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꼰대 정신으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비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인드냐면 나는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저런 말 많지.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뭐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나는 암호화폐를 투자해서 돈을 날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날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번 생은 틀렸어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 바꾸면 인생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들 혹은 이제 소수에 대한 의견들 이런 걸로 요즘 사회적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찌됐든 생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큰 포인트는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떨어지는 타점에 현금보다는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자산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타점인 세상에 온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금 적금 넣는 건 바보고 이제 투자 그리고 자산을 늘리는 거는 이제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